우리는 조상들이 남긴 책, 유적, 유물 등을 통해 우리 조상들이 언제, 어떤 나라를 세워,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 이유로 문화재는 무척이나 귀중한 보물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며 옛날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죠. 그런데 이와 달리 문화재의 가치를 모르고 막대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는 힘든 일이지만 소중한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무려 4m나 되는 높이를 가진 불상에도 올라가 자신의 이름을 쓰는가 하면 중국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만리장성에마저 낙서를 합니다. 이들은 열쇠나 철사처럼 뾰족한 쇠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는데요. 중화 문명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우며 문화유산을 강조한다는 것과는 딴판인 모습이죠. 이에 따라 중국은 만리장성에 낙서를 한 관광객들에게 벌금은 물론 구류 처분까지 강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벌금은 200위안, 한화로 약 34,000원 정도라 아직까지도 처벌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고 했나요? 히말라야 산맥의 초모락마 베이스 캠프 주변의 비석에도 중국인들의 손이 닿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무려 3000년이 된 유서 깊은 고대 이집트 룩소르 신전에도 중국어로 누구누구 왔다감이라는 낙서를 하기도 했죠. 이렇게 시민의식 자체가 올라오지 않고 있다 보니 이제서야 자신들의 문화재를 지키고자 하는 행동들은 이뤄지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만리장성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최근 산시성 서저우 유의현의 만리장성에 속하는 32장성의 토성 일부 구간이 훼손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누군가가 만리장성을 허물고 있다는 소식을 받고 출동한 중국 경찰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근처에서 일하던 인부 2명이 굴착기로 장성을 허물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대체 왜 그랬냐는 질문에 그들의 답변은 멀리 돌아가는 것이 번거로워서라고 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중국인들은 만리장성의 벽돌을 뜯어가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다는데요. 그동안 만리장성이 훼손된 것은 바람이나 폭우처럼 자연현상에 의해서 그런 것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만리장성에서 벽돌을 빼내 건축자재로 이용하거나 기념품으로 관광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를 참을 수 없었던 중국 정부는 이렇게 훼손된 만리장성을 보수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어이가 없는 건 그렇게 문화재를 지키겠다고 하던 중국 정부가 만리장성을 보수한답시고 시멘트를 들이부어 보수하는 바람에 역사적 가치까지도 훼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만리장성은 시멘트 장성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당연히 외신들은 이 사건을 조명하면서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들에게 문화재는 어떤 의미인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그런데 문화재를 황당하게 보수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의 성검 모습은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에 들어가서인데요.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것은 현대식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조명 등 그야말로 현대적인 것을 넘어서서 인위적으로 복원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을 보며 칭찬일색이던 외국인들은 내부에 들어가면 하나같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데요. 이런 모습은 일본 내에서도 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만 엉터리로 복원을 하면 되는데 일본은 우리 한국에도 폐를 끼친 전적이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문화재들은 일제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문화재들은 약탈까지 해갔죠. 그런데 더욱 문제는 자신들이 진행하던 복원 공사까지도 제대로 하지 않아 문화재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엉터리로 복원한 한국 문화재 탑3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국사 다보탑인데요. 불국사 대웅전 앞서쪽의 석가탑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는 탑인 다보탑. 다보탑은 한국의 어떤 석탑과도 닮지 않은 독보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목조 건물의 복잡한 구조를 단단한 화강암을 이용해 표현한 놀라운 건축물인데요. 하지만 일제가 복원을 해준답시고 건들기 시작하면서 원형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려 7년이나 다보탑을 복원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에 관한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아 다보탑의 원형 및 진행 사항을 알 수 없었는데요. 게다가 일본은 탑 속에 두었을 사리와 사리장치들을 일본으로 유출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미륵사는 10만 평에 이르는 넓은 절터에 35년에 걸쳐 건설된 백제 최대의 사찰인데요. 그 안에 세워진 미륵사지 석탑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동시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이기도 합니다. 이런 미륵사지 석탑도 일제 때문에 곤혹을 겪었는데요. 이 미륵사지 석탑은 일제가 보수를 한다며 무려 185톤에 이르는 콘크리트를 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콘크리트는 탄산칼슘 등의 성분이 있어서 백화현상이나 풍화작용을 촉진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제대로 부은 것도 아니고 임시 조치로 해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보수가 없었으니 탑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덕지덕지 발라놓은 상태로 미륵사지 석탑은 유려한 문화재에서 흉측한 시멘트 덩어리로 둔갑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시간이 흐른 후 한국의 보건팀은 칡과 치석 제거용 기구로 콘크리트 가루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벗겨내며 복원 작업에 들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석굴암인데요. 석굴암은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 문화재의 걸작으로 불리죠. 그런데 일제는 이 석굴암을 해체한 뒤 자신들의 나라로 옮기려 했지만 돌들의 무게가 엄청나서 옮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 조선에 있어도 일본 정부의 것이라고 판단해 그 자리에 둔 채로 전면적인 수리를 하려 마음먹었다는데요. 그 방법은 새로 지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조각상을 붙이는 형식으로 복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석굴암은 지하수 샘물이 솟아나는 안반 위에 있었는데요. 이 습한 것을 없애고자 일제는 석굴 밖에 외벽을 세우고 외벽과 석굴 사이에 콘크리트를 채웠으며 땅속에 흐르는 샘물은 관으로 빼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그러자 원래 바닥에만 맺히던 이슬이 바닥 온도가 상승하면서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 결과 불상 표면과 내부의 벽에 엄청난 이끼가 끼기 시작했고 시멘트는 화강암을 손상시킴과 동시에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비가 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석조 문화재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이 발생한 일인데요. 그러면서도 한국의 석공 장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공사에 참여시키지도 않아 발생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일본이 엉터리로 문화재를 망가뜨려도 한국은 다시 재복원 작업을 거치는 등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중국과 일본의 문화재를 함께 본 외국인들은 한국의 전통 건축물들을 보며 깜짝 놀라곤 합니다. 중국과 일본의 문화재처럼 거창하진 않더라도 과거의 모습 그대로 전통을 살려왔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리에게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침입이 많은 나라였는데요. 그때마다 폐허가 되더라도 그걸 다시 복원해내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기도 하고 상처를 치유함과 동시에 미래까지 계획하는 일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임진왜란으로 경복궁이 불타 소실되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복원시키고 그 뒤에 한일 병합조약 이후 일제가 또 경복궁을 헐어 철거해버렸지만 또다시 복구시켜 지금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감동에 빠지게 만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일본처럼 콘크리트를 문화재에 들이붓거나 현대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의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문화재 복원을 대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 나라의 철학까지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 나라가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수많은 문화재가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